기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전자신문 IT 브리핑 시간입니다. 전자신문의 민혁 기자, 정민아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하신 첫 소식 뭡니까? 네,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죠. 보이스톡 관련 소식입니다. 이동통신 재판매, 즉 MVNO 사업자가 정부의 보이스톡 서비스를 즉각 중단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 통사에 이어서 이제 MVNO까지 반발이 심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MVNO 협회는 바로 어제 방송통신위원회에 규제 형평성을 보장한 정책을 마련할 때까지 보이스톡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는데요. MVNO 협회는 건의서에서 당장 매출과 수익 감소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MVNO 사업 자체가 고사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네, 참 세계인들에게 무료 통화가 제공이 되면 이 통사 그리고 MVNO 같은 사업자는 아무래도 타격을 받겠죠. 네, 협회는 보이스톡이 법제도적 지위가 불분명한 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MVNO와의 규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이스톡이 방통위의 MVNO 제도 및 이동통신 경쟁 활성화 정책 취지에도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이외에도 투자 의무 등 법제도적 제한이 없는 MVOIP를 허용하면 자칫 글로벌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무료 통화가 제공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하루빨리 좀 합의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넥슨 관련 소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넥슨이 NC소프트 지분 인수에 이어서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서도 추가 인수 합병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바로 어제 넥슨이 NC소프트하고 한 배 탔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제 유럽, 미국까지 진출하는군요. 네, 한중일 3국에 집중한 매출을 미국, 유럽 등지로 넓히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넥슨은 한중일 시장만으로도 매년 25% 성장과 4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장담했는데요. 최승호 일본 넥슨 대표는 최근 니온게이자이와 인터뷰를 갖고 시장 개척을 위해 미국과 유럽 게임 업체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상당히 자신감에 넘쳐 있는 것 같아요.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신감에? 네, 넥슨은 지난해 전년 대비 26% 성장한 1조 2,8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최 대표 말대로 25% 성장률을 이루면 올해 매출은 1조 6천억 원을 웃돕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의 공격적 행보를 감안하면 2조 원 달성도 가능한 수치인데요. 넥슨은 개발비를 신규 게임의 25% 정도 배정하고 나머지는 기존 게임의 새로운 컨텐츠 추가에 쓸 방침입니다. 네. 이것은 초기 투자비를 줄여서 영업이익률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네. 넥슨 주가는 어땠습니까? 예, 넥슨 주가는 NC소프트 지분 인수 발표 후 바로 어제 일본 주식시장에서 1,387엔을 기록했는데요. 전일 대비 68엔, 즉 5.16% 오른 금액입니다. 그랬군요. 우리 시장에서 NC소프트는 내렸던데 어제. 네. 제가 얘기하면 반응이 참 없어요. 자, 넥슨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네, 이번 소식은 흥미로운 조사 결과입니다. 제목을 보시면요. 스마트폰, 패드 같이 써야 제맛이라는 기사인데요. 미국 스마트폰 사용자 4명 중 1명은 스마트 패드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IT 시장 조사기관 컴스코어는 4월 말 휴대폰 종류별로 스마트 패드 보유율을 조사했는데요. 표를 자세히 보시죠. 네, 2011년에는 전체 휴대폰 사용자의 4.7%만이 스마트 패드를 보유했었는데요. 2012년에는 16.5%가 스마트 패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9.7%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스마트 패드를 보유했었지만 올해는 무려 23.6%가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것은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의 약 4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네요. 예, 반면에 피처폰 사용자는 올해 약 10.4%가 스마트 패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보다는 5배 정도 증가했지만 스마트폰 사용자보다는 2배 이상 부족한 수치로 스마트폰에 적응한 사람이 스마트 패드에도 쉽게 적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만 해도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같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반응 보여주셨어요. 자, 스마트 기기 시장이 그만큼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갈게요. 네, 다음은 바로 아래에 있는 기사인데요. TV 리모컨, 냉장고 안에 있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서경석 씨 무슨 얘기인지 짐작이 되시나요? 그 행동이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행동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요. 건망증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앞으로는 열쇠나 리모컨을 찾느라 헤맬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라는데요. 콘솔 게임기용 동작인식 센서를 활용한 일상용품 검색기 킨사이트가 영국에서 개발됐다고 합니다. 2명의 컴퓨터 전문가가 개발한 킨사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 동작인식 센서인 키넥트를 사용해서 가정용품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열쇠나 리모컨에 미리 소형 센서를 달아두면 이 센서가 최종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거 아주 유용하겠습니다. 네. 우리도 왜 가끔 자동차 키 깜빡깜빡 하잖아요. 맞아. 네, 킨사이트는 센서를 붙여둔 모든 물건을 추적하지 않고요. 위치가 바뀐 물건만 표시하는데요. 인식할 수 있는 센서 거리가 3.4m에 머물고 있어서 현재 이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참 실생활에 유용한 기술들 정말 반갑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멀티큐브를 보시면요. 사진에 보이는 헤드폰과 스피커, 키보드 같은 주변 기기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글쎄요, PC나 스마트 기기를 이렇게 도와주는 주변 기기. 네, 바로 모두 무선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라는 점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스마트 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주변 기기에 무선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 인기라고 합니다. 바로 무선 기술인 블루투스, 에어플레이, 와이파이 다이렉트의 발전으로 기기 성능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이 큰 이유라고 분석됩니다. 네,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최신 블루투스 기능은 최대 100m 거리 내에서 연동되고요. 속도와 소비 전력을 개선했는데요. 초기 블루투스 기술과 달리 음질도 좋아서 관련 휴대용 오디오 제품에 적용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와이파이를 이용한 기술도 발전해서 에어플레이와 와이파이 다이렉트 기술이 다양한 IT 제품에 적용되는 추세고요. 또 스마트 기기의 고성능화로 고객 수요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무선 기술이 우리 생활에 가져다준 편리함 정말 놀랍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명품 조연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